먼저 너무 무거운 이야기들을 해와서 제가 조금만 제가 요즘 워낙 그 비판을 많이 받고 있어서 오늘 비판을 또 한 번 받게 된 일을 하나 소개드리겠습니다. 5월 5일이지요. 전국운영위원회가 전자회의를 했습니다. 그 전자회의가 있고 나서 열린 어제 대표단 회의에서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당직자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 전자회의에 과연 전국운영위원이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했다고 100% 의문의 여지 없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2개 이상의 업체에게 확인해달라. 그리고 전국운영위원들께 직접 확인해달라. 정말 참여하신 거 맞냐고.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접속하셔서 본인이 키보드를 두드리신 게 맞냐고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 작업이 이루어졌던 모양입니다. 박창환 운영위원께서 트위터에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이정희 대표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방금 중앙당 당직자로부터 이 대표의 지시사항이라면서 전국 운영위 전자회의 참석 여부 확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전국 운영위원들의 양심을 이렇게 못 믿으세요? 그냥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인격 모독입니다. 심한 모멸감이 듭니다. 제발 평정심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 의사는 이러하였습니다. 모욕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의심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온라인 투표 전체가 도대체 당신이 한 것이 맞느냐는 의문을, 그리고 도대체 제대로 당신의 투표값이 전달된 것이 맞느냐는 무한정한 의심을 사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러면 전자회의는 100% 당신이 들어와서 한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물어보시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말 당신이 참석한 게 맞습니까? 라는 모멸감이 드는 질문을 받게 해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자회의를 합니다. 온라인 투표를 합니다. 한계는 이것입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나다 한번 확인을 하고 나면 그 다음 행위는 내가 하는지 옆 사람이 와서 하는지 사실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기대합니다. 본인이 했겠지. 통합진보당의 당원인데 운영위원인데 본인이 했겠지.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뢰입니다. 그러나 그 신뢰에 기반하지 아니하고 그 제도를 도입한 우리 스스로의 신뢰의 수준에서 출발하지 아니하고 신뢰를 0으로 내리고 정말 참석했어요? 비밀번호 당신 핸드폰으로 받았지만 핸드폰 당신이 가지고 있던 건 맞아요? 그 시간에? 그 시간에 당신이 정말 비밀번호를 입력했어요? 이 한마디는 당신이 친 건 맞아요? 어떻게 입증할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의문을 받는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내가 그래 그 전화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 됐지. 내 전화번호라고 하면 됐지. 그리고 내가 받아서 입력했다고 하면 됐지. IP 주소 내놓으란 말이냐. 아니면 내가 그 시간 동안 컴퓨터 앞에 2시간 동안 앉아 있었다는 거를 영상을 찍어서 보여주란 말이냐. 불가능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온라인 전자회의, 온라인 투표 전자회의.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화상회의 말고는 정부 차원에서 도입할 수 있는 전자회의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국가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온라인 투표를 도입하는 것을 매우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그 판단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저희 진보정당은 이미 10년 전부터 온라인 투표를 도입했습니다. 민주노동당뿐만 아니라 통합진보당을 구성한 국민참여당도 창당 당시부터 온라인 정당을 표방했고 그렇게 온라인 투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는 어디선가는 멈추어야 합니다. 맞아? 너 맞아? 이런 오류가 있는 거 아니야? 들여다보고 여기서 오류가 없다고 하면 멈춰야 됩니다. 오류가 아니라는 걸 당신이 입증해봐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 방법이 아니라고? 그러면 또 다른 방법. 입증을 못한다고? 입증을 못하면 그럼 너는 입증을 못하는 거잖아. 너 의혹이 있는 거잖아. 의혹이 없다고 나는 말을 못하겠어. 결론이 이렇게 나면 안 되는 겁니다. 의혹이 없다고 나는 말을 못하겠어.
결론이 이렇게 나면 여론은 어떻게 갑니까? 의혹이 있는 것으로 되지요. 이것이 바로 온라인 투표와 전자회의에 나서는 한계입니다. 저는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어제 대표단 회의에서 전국 운영위원 여러분께 대단히 모멸적인 전화를 받으시도록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같이 이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온라인 선거 부정이 있는지 없는지, 조작되었는지 아닌지, 변형되었는지 아닌지 조사는 어느 수준에서 해야 하느냐. 마녀 사냥은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0% 모든 의문을 다 입증해봐. 안 그러면 너는 마녀야. 이게 중세였습니다. 우리는 21세기에서 진보 정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술적인 온라인 투표의 공간에 빠져들어가면서 지극히 현대적인 문물을 다루면서 우리는 중세의 마녀 사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그리고 진상조사위원회가 그 마녀 사냥에 들어감으로써 모든 언론은 통합진보당이 자인한 것으로 이것을 보도하였습니다. 통합진보당의 진상조사위원회가 이런 언론 보도를 제공해드려서 언론들께 확인 없이 마녀 사냥식 기사를 쓰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언론도 한 번쯤은 의문을 가져보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송구스럽습니다만 저희가 이 조사 결과가 바뀌게 된다면 제발 그것만이라도 보도해 주십시오. 제발 보도해 주십시오. 온라인 투표 부정의 쟁점 3가지입니다. 투표 결과 지금 인위적 조작이 있는지, 그리고 프로그램을 통한 투표 결과 데이터의 비정상적인 취득 또는 조작이 있는지, 투표 진행 상황에 대한 부정 취득이 있는지입니다. 이 가운데 투표 결과 데이터의 인위적 조작에 대해서는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이미 이상 여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조작 여부 정황 발견치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른바 클리어 됐습니다. 두 번째, 남은 의혹. 세 번째, 여기에 대해서 진상조사위원회는 각각에 대해서 이런 조작 증거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작되었다고, 조작되지 않았다고 볼 근거도 확실치 않으니 이건 신뢰할 수 있는 정상적인 선거라고, 정당한 선거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25쪽, 자료집 25쪽에 제가 관련된 내용을 드렸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형상관리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 조작 여부를 규명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몇 군데의 IT 전문가들에게 저희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형상관리 프로그램은 검증용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합니다. 즉, 어떤 일이 있었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아니라 개발자가 개발의 편의를 위하여 쓰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검증용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행위가 모두 기록됩니다. 자동 기록입니다. 그래야 범죄가 있었는지 조작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로그입니다. 26페이지를 보시면 사진을 하나 붙여놨습니다. 디도스 공격 있었을 때 가장 기초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시지요? 로그 파일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조작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첫걸음입니다. 형상관리 프로그램은 무엇이냐? 하나의 프로그램이 있으면 거기에서 그 프로그램을 일부 한 개발자가 따가지고 나옵니다. 체크아웃. 난 이걸 가지고 작업을 할래. 따가지고 나옵니다. 작업을 열심히 합니다. 작업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집에 가야 되겠는데 내일 작업을 더 해야 되겠습니다. 컴퓨터를 끕니다. 내일 다시 와서 아침에 컴퓨터를 켭니다. 여전히 체크아웃 상태입니다. 또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작업을 다 했다 싶으면 그만하고 체크인하고 저장을 합니다. 남는 행위는 무엇입니까? 오직 체크아웃해서 가지고 나온 화면과 체크인해서 들여보낸 화면만 남습니다. 수동 조작입니다. 검증에 쓰는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합니다. 형상관리 프로그램이 없어서 조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진상조사 보고서의 내용은 형상관리 프로그램이 뭔지 몰랐던 겁니다.
오히려 로그 파일은 구할 수 있다면, 제가 아까 청년 비리에 관해서는 로그 파일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로그 파일은 충분히 이것을 구할 수 있다면,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된 4월 12일 이후에 구할 의지가 있었다면 구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리드, 보는 것, 로그에 기록될 수도 있고 안 기록될 수도 있는, 이것은 밝혀내지 못하더라도 프로그램 조작이 있었냐 없었냐는 밝힐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수사기관의 이 문제의 첫 번째, 컴퓨터 범죄의 첫 번째는 로그 기록을 확보하는데, 왜 진상조사위원회는 형상관리 프로그램에만 매달리고 로그 기록은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서 로그 기록이 혹시 없다면 이렇게 말하겠죠. 로그 기록이 없어서 조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조작이 없었다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신뢰성을 부여할 수 없다. 여러분 맞습니까? 저는 의문을 가집니다. 말하자면 진상조사위원회는 내부의 기관이기는 하지만 저희 내부를 책벌하고 그리고 책임을 묻기 위한 검찰이나 마찬가지 기구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 검찰이 증거는 여기에 있는데,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여기에 있는데 이것을 흘려보내고 이 증거가 소멸되도록 딴 데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이 증거는 확보하지 못하여 이 증거가 만약에 없어졌다면, 무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네가 무죄라고 말을 못 해주겠어. 이것이 검찰의 태도여야 합니까? 우리는 이 태도에 대해서 지난 수십 년간 싸워왔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 가지고 죄를 뒤집어 씌우지 말아라. 의혹만 가지고 사람을 잡아들이지 말아라. 이것이 검찰에 대해서 해왔던 수십 년간의 우리의 태도였고, 이것은 근대 형사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유죄의 증거가 없으면 무엇입니까? 유죄의 증거가 없으면 무엇입니까? 무죄입니다. 유죄의 증거가 없으면 유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무죄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근대 법의 원칙입니다. 근대 국가의 흔들릴 수 없는 상식입니다. 흔들렸습니다. 왜 흔들렸습니까? 나쁜 놈들이니까. 부정을 했을 거야. 뭔가 부정을 했을 거야. 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의혹이 이것이지요. 투표값을 열람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누군가에게 알려주어서 투표를 하게 했을 것이다. 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확인되지 않고 넘겼을 거야. 이것 가지고 의혹을 제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온라인 투표와 관련된 말씀은 이렇게 드렸습니다. 근대의 상식을 찾으면 됩니다. 전자투표를 도입하고 온라인 투표를 도입한 우리 내부의 신뢰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면 됩니다. 그것이 누군가를 특별히 너 참 믿을 만한 놈이다 하고 믿어달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 제도를 도입한 수준에서, 그 제도의 안전성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한 수준에서 봐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께서 물어보실 것입니다. 저도 자인합니다. 좀 더 안전하게 하지, 확실하게 로그 파일 연구 보존하고 검증 프로그램 다 만들고 그래서 누구도 흔들 수 없게 하지, 왜 그랬어? 잘못했습니다. 저희 불찰이 너무 컸습니다. 우려가 있으신 것 압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그래도 우려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제대로 뽑힌 거 맞냐고 우려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희가 국민 여러분께 우려를 갖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저 도저히 고개를 못 들겠습니다. 이 사람이 정당하게 뽑힌 것인지. 그래서 싸그리 무효로 돌리는 것이 맞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은 범주의 것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자해하면 안 됩니다. 근대법의 원칙은, 근대의 상식은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 상식이 통합진보당 내 그리고 진보 진영과 적어도 진보 언론 내에는 통용되기를 바랍니다.